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850 플러스 벼락치기 LCRC 강좌의 RC 강의를 맡은 구원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3강 들어갈 거고요. 문법과 해석 둘 다 중요한 가산 불가산 한정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반드시 문제 교재부터 먼저 다 풀어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채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시 기대되시죠? 아마 1강과 2강 때 제가 했던 얘기 잘 들어봤던 친구들 뭐 아실 겁니다. 암기법이 있어요. 역시 기대하셔도 좋고요. 외울 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험에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서 명사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자리로는 더 이상 안 풀리는 이런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를 구분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 2알 붙거나 5알 붙은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되는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자. 자꾸 외울 것도 많은데 이해되는 거를 외울 영역으로 넣는 순간에 그만큼 부담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는 거는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2알 붙으면 사람이에요. 근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2알 붙으면 사람이다 그랬더니 왜 워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단계라면 850용 교재보다는 기초 교재 가지고 먼저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게 뭐겠는가? 첫 번째가 아키텍트. 이거는 유명합니다. 우리 느낌이 뭔가 이런 게 붙어야 사람인 것 같은데 architecture 하니까 이게 사람 같은 거예요, 순간. 근데 architect가 사람이에요. architecture는 건축술, architect는 건축가. 이거부터 여러분 짚고 넘어가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틀렸던 거. 자, 그 다음에 contributor, contribution은 제가 왜 들었냐면 우리는 contribute 하면 동사의 뜻 뭐야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뭐 기여했다, 기여하는 거 정도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기부, donate, 기부자, 기부의 뜻이 있고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투고, 원고 작성해서 원고를 제출하는 거. 투고자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contribution 투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볼까요? 어드바이스는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왜 칠하셨어요? 너무 쉽지만 기출 1순위니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충고냐, 충고자냐 뭐 이런 관계. 특히나 사람은 가산이죠. 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물들은 못 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가산으로 주로 사용되죠. 어드바이스는 불가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 피지시스트, 피직스 왜 집어넣냐? 피지시스트 뭐 보통 물리학자, 피직스는 뭐 물리학.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하나 정리를 제가 추가해 보자면 physici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H-Y-S, P-G, S가 아니고 C-I-A-N, physician, 그죠? 우리 보통 physician은요, 내과 의사를 가리켜요. 내과 의사. 그러니까 physician하고요, physicist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볼까요? physician, 요거는 내과에 갔더니 여드름이 좀 많이 났는데 피지를 시원하게 내과 의사가 짜주었다. 그래서 피지 시원하면서 시원하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저는 지금 뭐 피부가 나쁘지 않죠. 근데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던 지성 피부예요, 얼굴이. 그래서 기름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갖다가 얼굴에다 이렇게 문지르면 순간 기름 종이로 변할 정도 수준. 선생님들이 저를 때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하도 기름이 많으니까 묻으니까 손에 그 정도로 지성 피부였는데 지금도 강의하다가 갑자기 제가 얼굴에서 빛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땀이 아닙니다. 약간의 이제 유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상법이었어요. 컨설턴트, 컨설테이션, 그죠? 요거는요, 일단 여러분 컨설턴트는 상담가잖아요. 상담하는 사람,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컨설테이션 그러면 무료 상담할 때 free consultation 하면서 시험에 기출되는데, 근데 컨설팅은 뭡니까? ing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그냥 동명사 아닌가요? 하는데 명사로 굳어진 ing형 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컨설팅도 상담인데 컨설테이션도 상담이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ing 붙은 이 컨설팅은요, 불가산 명사입니다. 세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컨설테이션이라는 것은 무료 상담하면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나머지도 공부해 주시면 좋은데 공부라는 건 제가 항상 추천하는 방법은 모든 걸 다 펼쳐놓고 내가 오늘 이걸 다 외우겠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웠던 거, 잘 몰랐던 것부터 형광펜 칠해주시고 자, 내일 정도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실 때는 이번에는 아는 거를 막 지워버려요. 첫 번째 글자만 남겨놓고 다 시험지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다 바꾸신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째는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바로바로 보지 말고 뭐 하루나 혹은 반나절의 간격을 두면서 공부해야 될 것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암기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산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가산명사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많아요. 다 외우자니 정말 머리가 빠질 지경이야. 추천하는 방법은 불가산명사를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불가산이 아닌 건 대부분 가산이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고 뻔한 거는 가산이잖아. 입에 붙은 말 중에 뭐 product 하면서 이렇게 입에 붙은 말은 가산인데 그런데 이 장소나 규칙을 보시면 규칙이나 비용을 보시면 장소 같은 것도 눈에 입에 붙었죠. a place 하면서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근데 규칙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a rule, 뭐 a regulation, a code 하면서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느낌이 못 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역시 규칙, 규정, 그 다음에 돈 관련한 단어들은 다 가산입니다. 단 예외가 있죠. money는 못 써요.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money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셀 수 있으면 앞에 관사 어를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중 예를 들면 뭐 비용이라는 단어 a price 그러면 a price, 디스카운트 할인이죠. a discount, give a discount 하면서 어를 붙일 수 있는데 어를 못 붙이죠. money는 어머니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좀 뭐 쓰레기 유머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국도 안 좋고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썩소 날려주실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머니 안 되겠죠. 아버지도 안 되고요. 그래서 money나 캐시 이런 것은 불가산인데 그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익, 뭐 봉급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혜택 이런 것들이 다 가산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도 쭉 한번 봐주세요. 보통 뭐 시도에 관련된 단어, 노력, 결과에 관련된 단어, 그 다음에 날짜, a day, a month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가산이고요. 물론 가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명사가 역시나 제일 잘 나오는 가산 명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려줬죠. 가산을 외우는 것보다는 불가산 외우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했고 불가산 명사는 뭐 이것도 찾아보면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 많은 걸 다 공부할 거냐 적어도 여기 적혀져 있는 것부터 외워주고 출발하시면 좋고요. 뭐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되고 막 이런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정리를 해도 토익에 나오는 정도가 한 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정도에 대한 조금의 노력 같이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연상법을 또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로 이게 고전 소설 중에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해서 삼국지라는 소설을 아마 만화 삼국지 같은 거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삼국지에 보시면 장비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장비는 그 장비가 아니죠. 근데 장비가 있었는데 장비, 관우, 유비라고 나와요. 장비가 어디에서 뉴스에서 정보를 얻었대요. 정보. 뉴스에서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 어디가 가구가 싸더라.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가방은 여기 있네요. 그죠? 러기지, 배기지라는 단어인데 가방에 돈을 넣어가지고 머니 캐시 현금으로 갖고 간 거죠. 어디로 갖고 갔을까요? 가구를 사러 갔는데 가구점에 이러한 모습을 본 유비가 형입니다. 그죠? 관우도 형이고요. 유비 관우가 충고에 어드바이스 메일을 보내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1차적으로 금방 외워집니다. 요거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따라서 하시면 외워져요. 누가? 장비가. 어디에서? 뉴스에서. 뭐를? 정보를 얻어서. 어디에? 가방에. 러기지, 배기지 뭐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거 가방유라고 하죠. 가방에 돈을 넣어가지고 가구를 사러 갔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 유비가 충고에 메일을 보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어느 정도 연상해서 외울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거 더 설명해 볼게요. 서포트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저게 그냥 막연한 우리 정신적인 지지
이런 걸 뜻할 때는 불가산인데요. 다리 있잖아요. 뭐 우리 뭐 마포대교 무슨 뭐 갑자기 반포대교 뭐 이런 그런 다리의 교각 그런 것도 supports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상다리 같은 거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approval 승인이란 단어, 뭐 authorization, approval 이런 것들은 또 불가산이고요. 그 다음에 consent 같은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동의해 주는 거야. 승낙, 허락 저런 것도 불가산. work는 이제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됩니다. 때로는 저게 작품을 뜻할 때는 가산으로 써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을 한다 할 때는 work는 불가산이죠. 그다음 merchandise는 저거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개개의 프로덕트 제품은 다 가산이에요. 프로덕트, 프로덕스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merchandise는 상품에서 그런 어떤 제품류를 싸잡아서 보는 말이기 때문에 불가산입니다. 마트에 갔더니 너 뭐 찾고 있어? 다 있어. 그러면서 뭐 찾아? 다 있어. 하면서 merchandise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certification은 certificate 하면은 인증서예요. 그거는 가산입니다. 그러나 certification 그러면 불가산, 인증이란 말이고요. permit라는 것도 허가증 가산인데 permission 그러면 그것은 불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정사라는 거를 얘기해 보자면 한정사는요 뭐랑 다른 거냐면 그냥 단순한 형용사랑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 A big house가 맞아요. big a house가 맞아요. a big house가 맞죠. 한정사는 형용사보다도 더 앞쪽에 붙습니다. 그러면 한정사는요. 이게 또 세 종류가 있어요. 중간에 오는 한정사가 있고 그보다 더 앞에 오는 한정사 그리고 또 뒤에 오는 한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사끼리도 약간의 어순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단 같은 계열의 한정사끼리는 두 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big house는 되고 my big house는 되는데 my the big house 이렇게는 못 쓴다 이거예요. 혹은 the my big house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he나 my 이런 소유격과 정관사가 같은 계열의 한정사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정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붙어 있긴 하는 거지만 뭐랑은 다른 거냐면 단순한 형용사랑은 다르고 항상 그보다 더 앞쪽에 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정사도요. 단수를 좋아하는 한정사가 있고 복수를 좋아하는 게 있고요. 불가산 좋아하는 한정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쑥 봐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역시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부터 먼저 해보세요. one, on, another 이거 다 했었던 거야. 1강에서 every, a single, each, either, neither 다 했었는데 두 개가 추가됐죠. this나 that 이라는 것은 한정사로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형용사 기능일 때는 뒤에 단수가 온다라는 거. 근데 저 중에서 this나 that은 this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하면서 복수가 아니고 불가산은 올 수가 있어요. this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이렇게 불가산은 올 수 있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에 적혀 있는 건 누가 봐도 복수를 좋아하는 애들이겠죠. several부터 시작해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함정에 잘 빠지기 쉬운 거 제가 이미 얘기했었던 1강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a few라던가 fewer 이런 것들 조심할 필요 있다. 왜? 어가 들어가니까 자꾸 복수라고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거 단수예요. 또 순간 저도 이렇게 봐요. 말이 헛나가잖아요. 저거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순간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one of the 복수명사, each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one은 단수지만 of the가 오면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이 패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사라는 게 또 불가산 좋아하는 것도 있었죠. 이거는 이미 제가 형광펜 칠해줬었고요. 1강에서 near이라는 단어 amount 정도 조심하면 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도 되고 불가산도 되는 이런 애들 역시 많이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plenty of다 그랬습니다. plenty of는 of 빼고 plenty만 있었을 때 왠지 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많이 든다. 마지막으로 단복불 다 된다. the, other, any, no 소유격 모든 명사라는 것이 단수, 복수, 불가산이 다 된다라는 뜻이죠. 이미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종첩해서 정리해 봤고요. 그렇다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2번부터 가볼게요. 2번은 형광펜을 딱 꺼내 드세요. 그리고 아까랑 좀 유형이 다른데 1강 때와 2강 때랑 좀 다른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보기가 앞머리가 똑같죠. 뭐 this count, this count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일단은 무슨 품사부터 집어넣을지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have는 가지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필요해요. 그다음에 on items에서 전명구, 전치사구가 붙었죠.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명사 자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보기 중에 명사가 아닌 저런 discountable, ABL이 붙은 거 제껴주세요. discounted, 할인이 되어진 과거 분사 제껴주세요. 그러면 B하고 D가 남는데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배워놨던, 학습해놨던 가산, 불가산을 적용해야죠.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단수 가산 명사, 즉 디스카운트가 만약에 셀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한다면 디스카운트, 어가 필요해요. 근데 저게 만약에 셀 수 없는 단어다, 불가산이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S를 붙은 D가 탈락되겠죠. 근데 디스카운트는 가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S가 붙어있는 D번이 답이 되는데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돈 관련한 단어들 money하고 cash 빼놓고서는 어머니 이거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나의 에피소드를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에피소드 듣고 뭐 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썩소 날리면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복수형이지만 이거는 셀 수가 있어요. 복수 취급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왜 할인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가산입니까? 가산 불가산은 어느 정도 영역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영역은 이해를 넘어서는 이제 되게 습관적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말에서 금으로 끝나는 단어 예를 들어 볼게요. 현금 있죠. 현금. 캐시. 자금 있죠. 펀드. 자금. 벌금 있죠. 파인이라고 불러요. 벌금. 그럼 이 세 가지 금,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금, 현금, 벌금 다 금이죠. 금, 돈이에요. 근데 funds 해서 펀드는 셉니다. 근데 캐시는 못 셌죠? 벌금은 fine이라고 불러요. fine. 벌금은 또 세요. 임금. 임금 뭔 줄 알아요? 목이 좀 메인인데. 임금이 뭐냐면 그 세종대왕 이런 거 아니야. 그 월급 있잖아요. 월급. 그 영어에서 뭐라면 wage라는 단어 있어요. wage, W-A-G-E. wage에 월급을 주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wage 아는데 그거 센단 말이에요. wage. 그러면 도대체 얘는 임금은 세고 벌금은 세고 자금도 세는데 왜 또 현금은 못 세고요. 또 뭐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펀딩도 못 세고 막 왔다 갔다 뒤죽박죽. 한 원어민 교수가 얘기를 했죠. 저한테. 영어는 과학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예시를 딱 들고 가서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니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뜻해요? 영어는 과학이 아니고 암기다라는 것.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돈 관련한 단어들은 제가 말했던 funding,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money, cash, funding, 그 다음에 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interest, 마지막으로 잔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chan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불가산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산이다. 그래서 D번은 가산이니까 S를 붙여주고요. B번을 답으로 하고 싶으면 어가 필요하다. have a discount, give a discount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안 하고 푸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이죠. 4번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보실 때 동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delivered라는 단어가 배달했단지 배달되는지 이게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명확한 동사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delivered는 어차피 배달했다라는 동사는 아니고 이거는 배달되니라는 과거 분사,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을 해주는 분사구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배달이 될 수 있어야 돼? 배달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A번 아닌가?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B번 스피커가 연설자라는 뜻도 있는데 저기 연설자 말고 저 음향기기 스피커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스피커 배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B랑 막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쉽게 보면 되게 쉬운데 순간 보면 헷갈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정답을 얘기해 주자면 정답은 A번인데 스피치가 연설이죠. 그럼 배달된 연설이 뭡니까? 토익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이 deliver가 단순히 하다라는 뜻으로 기출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다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deliver a speech라고 하죠. 연설하다. 그럼 여기서는 연설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연설이냐면 이루어진, 행해진 연설이 누가 한 거예요? 잭 스미스가. 어디에서 한 거야?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한 연설이 근데 R로 받았으니까 복수형으로 가야죠. 그래서 복수형의 명사인 A번이 답이 되고 C번은 단수라서 안 됩니다.
D는 이제 뭐 동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사람으로 본다면 배달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를 음향기기로 본다면 이제 내용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잭 스미스라는 사람이 스피커들을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고 싶으면 어디를 쪽으로 배달해요. 그러니까 전치사 to 같은 게 붙어서 어디 쪽으로 배달해야 되는데 저 뒤에 at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물건 배달할 때 그런 배달로 쓰여진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deliver a speech 그래서 연설하다 그게 복수형으로 deliver speeches 그게 이제 후치 수식 분사를 사용해서 the speech is delivered 이렇게 써주면 행해진 연설들이 어쩌고 저쩌고 are 하면서 연결이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순간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6번이죠. 6번은 일단은 요만큼 여러분들이 딱 칠해주시고요. on이라는 한정사는 어차피 뒤에 단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단수명사. 근데 또 뒤에 to로 딱 막혔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명사 자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on을 보자마자 무조건 명사로 가면 그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on 한 다음에 형용사 하나 오고 그리고 명사 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명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to의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to 더하기 expensive furniture purchases 하면서 뒤에 전치사구가 붙었으니까 이 자리는 일단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고 관사 on 뒤에 오는 단수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단수 명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이 tive가 붙은 단어가 조심해야 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tive 무슨 sieve나 tive 붙으면 형용사 아니야? 주로 형용사지만 몇 개 명사들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alternative라던가 또 무슨 이건 이제 alternative는 대안, 대책 이런 거죠. 근데 representative 그래서 우리 직원들 뜻하는 그런 tive. 그 다음에 sieve 붙은 단어 중에 접착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adhesive라는 단어, 그런 식의 단어. 근데 우리 솔선운동, 주도적인 계획, 그래서 initiative라고 하죠. 그런 식의 단어들이 tive가 붙었지만 명사로 기습적으로 딱 출제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일단은 복수 형태인 C번은 탈락이지만 D번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D는 NESS가 붙었으니까. 근데 NESS가 붙은 단어들은 대부분 추상명사입니다. happiness 생각해보세요. 행복, 추상, 저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뭐 sadness, 슬픈 거죠. 슬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슬픔 2개 주세요. 실망 5개 해버릴 거야. 노여움 3개 받아라 하면서 쭉 노여움 우르르 이상하다 이거지. 내가 해도 이상하네, 그지?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A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저 일단은 NES 붙은 단어들 답이 잘 안 돼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대안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 보시면 제가 거의 해석을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 30문제 파트 5 문제 중에 해석하지 않고 풀리는 문제가 22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22개를 해석에 의존해서 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돼서 파트 7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석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안 하고도 푸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문제 풀고 나서는 시험에서 여기서 예를 들면 offer라는 부분에 어휘 문제도 나오고 offer가 목적어 2개 오는 이런 사형식 동사로서 사용된다라는 거, 혹은 저 뒤쪽에 전치사 with 가지고 문제로 내기도 하고요. purchases라는 게 복수로 사용될 수 있다. 구매 행위, purchases 이렇게 그런 것들까지 다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문제 풀고 나서는 복습하실 때는 해석까지 구조 분석까지 꼼꼼하게 하시는 건 좋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는 유형을 딱 알고 배운 포인트 적용해서 딱딱딱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죠. 7번은 이만큼의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일단은 우리 진행 시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is ing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아재 개그 한다고 부지실할 것 같은데 나는 간다가 I go잖아요. 그럼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 I am going 이런 게 진행 시제죠. 뭐 간단히 영작 한번 해보면 자, 나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I eat라는 게 I am eating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해야 돼요? I am 고딩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야유 보내고요. 막 그러는데 그래도 기억은 나죠. 이런 게 진행 시제입니다. 그죠? ing. 근데 이런 진행 시제는 나름대로 그냥 기본형을 생각해 보세요. 기본형이 seek고요. seek는 타동사죠. 그러다 보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목적어. 보기 중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명사인데 A번은 동사니까 안 되고 D번은 ed가 붙어 있죠.
ed가 붙어있는 단어들은 다 과거, 분사, 과거 시제 이런 거기 때문에 목적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번하고 C번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가산, 불가산을 구분하는 문제인 거죠. 어시스턴트는 도움을 주는 조수라는 뜻, 조수. 어시스턴스는 도움, 원조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은 가산명사 그랬죠. 그러면 B번은 어시스턴트는 앞에 관사가 있거나 unassistant 혹은 복수형으로 assistance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불가산 명사인 C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움을 찾고 있다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도와주는 사람을 결론적으로 찾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C를 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가산, 불가산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죠. 14번 같은 경우에도요. 보기를 먼저 봤다면 여러분 해석 안 해요. 보기를 안 보면 또 앞에서부터 그래 formal review 공식적인 뭐 평가 검토가 하면서 막 또 그러겠지만 여기만 딱 칠해주시면 junior staff members 복수잖아. 복수 명사 앞에 오는 한정사 중에서 복수를 좋아하는 한정사가 뭐였을까를 기억을 해주시면 자 한번 외워볼까요? all은 복수나 불가산 그죠? every는 단수, each도 단수, lead는 불가산. 그래서 A번이 정답.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때요? 오늘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죠? 오늘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사람, 사물 필수적으로 암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가산, 불가산 특히 가산이 어려우면 불가산부터 먼저 암기해 주세요. 암기법 있었습니다. 장비가 뉴스에서 정보를 얻어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정사의 종류들 쫙 한번 부정, 형용사랑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실 것과 그 다음에 단어장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 3부분 암기해 주시고 셀프 테스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사 학습 시간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